자, 관리계획 여러분들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 먼저 봤거든요. 한번 교재 체크하겠습니다. 자, 의의는 나와 있죠, 그죠? 총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더라? 8개. 자, 요거는 이제 관리계획 절차를 배운 다음에 한 개 한 개씩 깨나가는 작업을 할 겁니다. 오늘 아마 용도지역 파트를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도지역 배우면 뭐 배울까요? 용도, 지구 배우고, 그 배우고 나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보조정구역, 수안자보호 전부 다 뭐로 끝납니까? 구역으로 끝나죠. 이걸 그래서 용도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를 배우겠죠.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우죠. 요거는 이제 도시개발법 정비법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 배우고, 그러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8가지를 가지고 있더라. 자, 법적 지위하고 성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법적 지위 보시면 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기본계획에 제시된 방향을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키는 무슨 계획이더라? 실행계획입니다. 줄만 치우면 되겠죠. 광역기본계획은 이번에 광역계획이나 관할구역에 대한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지침적이면서도 정책적인 계획인데 반해서 관리계획은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하고 용도, 구역도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등등이 국토 공간에 구체화되는 무슨 계획이더라? 물적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관리되는 대상이 이제 표현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차를 유추하면 되겠네요. 그로 쟁송 제기를 할 수가 있다. 그다음 관계가 오네요. 광역 기본계획 관계인데 이건 위기질서가 있죠. 기본계획한테 뭘 받냐면 지침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위반할 수 없고 기본계획은 또 뭘 위반할 수 없다. 광역을 위반할 수 없는 위기질서가 있죠. 관리계획은 광역 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지만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계획은 생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본계획은 아까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인구 10만 이하 평창군 기본계획은 수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평창군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럴 때는 관리계획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본계획이 있어야지만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는 시군이 있을 수도 있지만 관리계획은 특광시군에서 수립해야 되는 법정계획이다. 법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읽어보면 됩니다. 개념을 잡았으니까. 수립 기준 나왔네요. 자, 공부에서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광역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위반한 관리계획은 뭐죠? 당연무효는 아니고 무슨 사유에 불과하다? 취소 사유입니다. 이거는 줄쳐놔야 되겠죠. 위반했다고 해서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취소권을 행사해서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없어진다. 기준 누가 정한다? 기준은 당연히 국장이 정하죠. 그 다음에 차등 위반입니다. 차등 위반 목차줄짝. 이 차등 위반은 뭐냐면요. 관리계획은 관할 지역에서 만든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지역적 특색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나름대로 관할마다의 특색이라는 게 다릅니다. 그 특색을 반영해서 만들어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기반시설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 농, 산,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도 다르고 토지용의 특성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을 두고서 위반을 하여야 한다. 목차줄짝, 차등 위반, 목차줄짝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등을 둔다, 안 둔다? 둔다. 그러니까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위반결정고시라고 하는 절차의 큰 틀은 똑같은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쪽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동시위반의 특례도 목차줄짝. 자, 요거는 설명 좀 드릴게요.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으로부터 뭐를 받는 계획입니까? 그렇죠? 지침을 받죠. 지침을 받다 보니까 시간적 선후관계에 있어 가지고 기본계획이 먼저 만들어지고 지침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만드는 게 원칙이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선호관계가 있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인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입니다. 고로 관리계획이 없으면 현실화시킬 수가 없겠죠.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진짜 빨리빨리 뭔가가 집행돼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즉, 예를 들어서 도로를 빨리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를 빨리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본계획을 만들 때 관리계획을 같이 만들 수도 있다. 이게 동시반의 특례입니다. 그래서 국장, 시도, 시장, 군수인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조속히 위반,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고 만약에 인정이 되면 광역이나 기본계획을 만들 때 함께 광역 기본계획을 만들 때 그때 관리계획을 같이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계획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은 후 관계가 있는 게 원칙인데 조속한 사업 집행이 필요하면 동시 패션으로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마시면 돼요. 자, 위반 절차가 들어갑니다. 자, 위반권자 넣어줘. 자, 위반권자 옆에다 써놓을래요. 커다랗게. 네, 싹 다. 광역의 수리권자가 누구였어요? 응? 공동으로. 자꾸 까먹는다니까. 적어놨죠. 공동으로. 공동으로 하면 그 다음에 생각나네. 관할에 같으면 시장군수 공동, 관할에 다르면 시도 공동 이렇게 놓는다니까요. 공동으로 나와야지 그 다음 문장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관리계획 위반권자가 누구냐 이래 물으면 앞으로 누구요? 싹 다. 원칙은 누구라고요? 싹 다. 원칙은 누가 되는데 하니까 당연히 특광, 시장, 군수, 목차줄작. 예외적 위반권자가 누군데라니까 누굽니까? 국장이나 도지사. 국장이 위반하는 사유에서 첫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목차줄작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거나 두 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도 동그라미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서 관리계획을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광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관리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그 관리계획이 잘못 만들어진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때 국장이 야, 그거 잘못 만들어진대 라고 해서 조정을 요구했어요. 수정해라고 요구했거든요. 근데 그 기한까지, 일정 기한까지 조정 요구에 따르지 않고 조정을 안 하더란 이야기죠. 그러면 잘못된 관리계획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국장이 만들어 빕니다. 그게 이제 3번에 있죠. 자, 봐요. 한번 읽어볼게요. 특광시장 군수가 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장의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정비를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수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럼 그대로 두면 피해가 누구한테 옵니까? 그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국장이 만들어 빕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국장이 위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첫 번째는 국가계획 관련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그죠? 관리계획 사항들이 위반될 때, 그 다음에 잘못 만들어진 관리계획에 대해서 조정 요구를 했는데 기한까지 조정을 안 할 때, 그 다음에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니까 두 개 이상의 시, 도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네요? 시, 군에 걸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든지 두 개 이상의 시, 군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군에다가 동그라미 하면 돼요. 그러면 도지사가 위반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직접 하는 계획으로서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도지사가 위반해버린다. 도지사가 직접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반권자가 누가 된다고요? 싹 다. 원칙은 특광,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 그리고 상호 인접한 시군 관할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 아까 기억나시죠? 기본계획을 만들 때 기본계획은 관할 단위로 만드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필요하면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 만드는 것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관리계획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둘이 같이 하니까. 컴퓨터에서 둘이 같이 놓으면 항상 뭐라고 해서 협의. 되면 좋고, 안 되면 싸우죠. 그럼 어디서 해결한다고요? 위에서, 항상 위에서 일한다니까. 관할 같으면 도지사, 다르면 국장. 그 말입니다. 자, 특광시장 군수는 다음 사유가 해당하면 인접한 특광시군의 관할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가 있더라 라고 돼 있죠. 자, 첫 번째, 필요하다 인정해서 인접 특광시군을 포함해서, 그죠? 만들 때.
그 다음에 인접특광시군 관할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만들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인접시장군수가 포함될 때는요, 어떻게 만드는다니까?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에 대한 관리계획은 특광시장군수가 만다 협의해서 똑같다니까. 줄 안 쳐도 돼, 이거는.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콤포에서 둘 이상 넣으면 무조건 똑같아요. 협의. 되면 좋고, 안 되면 위에서. 싸움은 항상 위에서 일하는 거예요.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이번에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관리를 입안한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에 속해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데 같은 도 안에 있대요. 그럼 누가 하고요? 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더라고요. 관할이 달라요. 그럼 누가 하고요? 국장이 입안할 자를 정하고 그 사실을 뭐하면 된다? 고시하면 된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장을 처음 보는데 앞으로 공법 수업 듣다 보면 매일 옵니다. 매일. 그래서 나중에는 자동으로 알아지는 거라서 줄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정권자가 중요한데 나왔네. 결정권자가 누군데요? 시도 대도시시죠. 누구라고? 시도 대도시 원칙입니다. 관리계획은 시도가 직접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직접 결정한다.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국장만이 결정하는 관리계획은요, 짱, 개, 시. 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동글. 짱개시. 짱은 국장이 입안했을 때. 개는 개발제한구역. 시는 시가와 초정구역이 마구 연계됐을 때 국가계획과 연계되죠. 그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굽니까? 해양수산부장, 해수부 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용도구역 중에 일종인데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곳이니까 통제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겠네.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게 나오네. 다음의 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1.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것.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입안했죠. 그럼 결정권자가 누가 됩니까? 시장군수.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지구단위로 대체하기 위해서 용도지구 폐지에 관해서 관리계획을 해당 시장군수가 입안했죠. 그럴 때는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가 된다? 시장군수.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관련 내용은 누가 한다?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끝. 여기까지가 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를 중심을 딱 세워놓고 나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절차로 들어갈게요. 자, 전 보세요. 나머지 절차. 자, 입안권자가 원칙 누굽니까? 특광시장 군수죠.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어디 의회? 특광시 군의회가 되겠죠. 기초사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 걸 준용하냐면요. 똑같아요.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준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근데 광역에 없는 내용이 세 가지가 추가돼요. 하나가 환경성 검토가 들어요. 그 다음에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이 포함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포함된 뭘 한다? 기초사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 이 세 개 중에서 아까 기본계획에서는 두 개는 있었죠. 마구 토지 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 관리계획이니까 기초사에 하나 더 추가되네요. 뭐가 추가됩니까? 환경성 검토가 환경성 검토. 이 세 가지가 추가된 내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기초사를 할 때 때로는 이런 내용의 기초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생략되는지를 보게 될 건데 요거는 따로 여러분들 암기가 돼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암기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체크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환경성 검토, 토지적 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이 포함된 조사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의견을 듣습니다. 먼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는데요.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죠. 근데 이거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관리계획은 국민들의 재산권, 즉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 8가지 내용이 만들어지거든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래서 어떻게 의견을 드냐면요. 14일 이상을 열람을 시켜줘요. 그러면 열람 기간 안에 열람을 해서 의견을 다이렉트로 바로 말할 수 있다. 제시할 수 있고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60일 안에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을 때 공청회에서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직접 열람을 통해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듣더라. 이거는 이제 관리계획의 특성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의견을 들 때도 어떻게 한다? 다이렉트로 바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든다. 공청회 아니죠. 시험에서는 옛날에, 지금은 잘 안 내는데 옛날에 문제 낼 때 관리계획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 때는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놓으면 O에 X예요. X입니다. X. 왜? 공청회는 기본계획이나 광역에서 의견 청지 방법이고 관리계획에서는 공청회가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의회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8개의 관리계획을 만들 때 의회한테 의견을 듣는데 관리계획을 만들 때 의회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나 의무적으로 의회한테 의견을 듣고서 만드는 관리계획이 3가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첫 번째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 인기반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중요한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도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3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회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관리계획, 즉 의회의 의견을 듣고서 입안되는 관리계획이 3개입니다. 그게 뭔데?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에서 용을 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대통령이 아니고 광역도시계에 포함된 광역시설에서 광을 따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중요한 기반시설이라서 대를 따서 용강대입니다. 용강대 3가지를 할 때는 의회 의견을 만다 들어야 한다. 이거는 항상 답이 지구 단위기 답이 됩니다. 용강대 이러면 돼요. 용강대 무슨 대라고요? 용강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중요한 기반시설. 광은 광역도시계에 포함된 광역시설인 기반시설. 그 다음에 용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해서 입안을 하죠. 그럴 때는 의회 의견을 만다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입안이 되겠죠. 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자, 관리계획을 입안권자가 원칙적 입안권자 특광시험구사 입안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기초사 되겠죠. 기초사 할 때는 뭘 준용한다? 광역도시 기초사를 준용한다 안 한다? 하죠. 기초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사에서는 뭐가 추가돼요? 광역이 없는 내용 중에서 3개가 추가된다니까. 첫 번째 뭐? 그렇죠. 황해선부터. 두 번째? 그렇죠. 세 번째? 그렇지. 근데 요 기초사 내용에 포함된 내용들이 생략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 사유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먼저 의견을 들어요? 주민들에게. 공청회입니까? 공청회는 아닙니까? 공청회는 아니죠. 직접적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서 14일 이상을 열람시켜주면 열람기간 안에 의견을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듣더라. 그 다음에 의회한테 가서 뭐 들어야 돼요? 의견을 듣는데 관리계획 8가지를 입안할 때 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관리계획이 3개 있다니까요. 무슨데? 나머지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합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까? 그렇죠. 재량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3개는 용강대 3개는 반드시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용이 뭐야?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 광이 뭐야? 광역도시계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 변경. 대가 뭐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중요한 기반시설. 이렇게 해서 의회 의견을 들은 다음에 입안권자가 이제 입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기초사고 의견 들은 다음에 입안권자가 독자적으로 입안을 할 수도 있는데 관리계획에서는요 중요한 게 때로는 지역 주민들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막을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입안할 수는 없어. 입안은 안 돼. 입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안을 막을 수 있다. 제안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들이 입안을 제안하는 내용이 관리계획은요, 시험에서 매년 내거든요. 매년 출제를 하는데, 시험에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보이는 게 주민의 입안 제안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서 나왔어요. 재작년에도 여기서 나왔고.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입안 제안입니다. 누가 제안한다고요? 지역 주민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입안을 좀 해 주세요라고 제안하는데,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관리 계획이 총 5개입니다. 5개. 5개가 뭔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기반 시설, 두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 그다음에 용도지구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있습니다.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 주세요라고 입안을 제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해버리고 그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교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이번에 새로 들었죠. 입체 복합구역에 대해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5가지가 지역 주민들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반시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죠?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해버리고 그 용도지구 행위자는 뭐로 대체한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 그 다음에 5번째가 도시공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 변경.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 기지산업지구 입체. 기지산업지구 입체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입안을 제안할 수가 있다.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입안을 제안할 수가 없어요. 용도 구역에 대해서도 입안을 제안할 수가 없어요. 뭐만 입안을 제안한다고요? 기지산업지구 입체. 뭐에 대해서 입안을 제안한다고요? 기지산업지구 입체. 뭐에 대해서 제안한다고요? 기지산업지구 입체. 한 번 더. 뭐에 대해서 입안을 제안한다고? 기지산업지구 입체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입안을 제안하는데, 자, 제안해 볼게요, 제가. 자, 기반 시설부터 해볼게요. 자, 지역 주민들이 기반 시설, 도로를 설치해 달라고 제안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기반 시설인 도로, 학교, 공항, 내지는 공원 같은 기반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입안을 지역 주민들이 제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근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5,000명이 살고 있거든요. 5,000명이. 자, 근데 갑이라는 주민 혼자서, 그죠? 입안권자에게, 자, 우리 동네 앞에, 우리 집 근처에 도로 좀 설치해 주세요. 라고 입안을 제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쪽도 있잖아. 그죠? 근데 5,000명이 거주하는데 거기서 4,999명은 거기에 도로가 설치되면요, 진입도로 내지는 나들목이 생기면 시끄럽고 교통마비가 올 것 같아. 그래서 나머지 4,999명은 반대를 하는데 갑 혼자서 찬성한다고 입안을 제안했어. 그리고 입안 제안서가 들어왔어. 그러면 입안권자 입장에서는 4,999명은 반대를 하고 한 명이 입안 제안했으면 그 제안서를 검토하는 게 맞습니까? 쓰레기통으로 넣는 게 맞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입안을 제안할 때는요, 지역 주민들이 입안을 제안할 때는 정당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되냐면요,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면적 5분의 4 동의를 받아야 돼요. 얼마 동의를 받는다고요? 면적 5분의 4 동의로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총수의 5분의 4가 아니고 면적의 5분의 4가 동의를 해야지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구 단위 계획이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적 얼마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 3분의 2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도시공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있죠? 이것도 면적에 얼마 동의를 받는다? 5분의 4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할게요. 자, 정리해야 돼. 이거 시험에 나와. 이건데 이 시험에 나온다고. 이거는. 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5개야. 5개. 왜 봐? 뭐 기, 지, 산업, 지구, 입체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어. 근데 혼자서 하면
안 돼. 정당성 요건이 필요해. 정당성. 자, 정당성 요건으로서 기반 시설의 면적 얼마? 5분의 4.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이 있거든요. 요것도 뭐야? 5분의 4. 도시군계획시설이 기반 시설이에요.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도시군계획시설이란 말이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기반시설 관련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때는 면적 얼마? 5분의 4. 나머지 면적 3분의 2. 여기서 면적 얼마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어? 5분의 4잖아. 요 5분의 4를 계산할 때, 면적 5분의 4를 계산할 때, 국유지하고 국공유지를 면적을 계산할 때 5분의 4라고 했거든요. 포함을 할까요? 제외를 할까요? 라는 논점이 시험에서 몇 번 나왔거든요. 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누가 입안을 제한해요? 지역 주민들이 입안을 제한한다고. 지역 주민들이. 그죠? 지역 주민들이 누구한테 제한해요? 입안권자한테 입안을 제한하는 거예요. 입안권자가 누구냐면 국가 내지는 지자체요. 에? 그럼 국가 지자체 입장에서는 입안 제한이 들어오는 게 좋겠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 만약에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으면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입니다. 공유지는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거든요. 그럼 국공유지들은 지역 주민들이 면적 5분의 4 동의를 받아서 입안을 제한할 때 국공유지는 입안 제한을 해라고 찬성을 할까요? 반대를 할까요? 그 반대를 한다고. 아이,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촌 전체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가 있는 거지. 근데 요 중에서 40만 제곱미터가 만약에 국공유지인 거지. 면적 얼마 동의받으라고? 5분의 4. 근데 국유지는 누구 거예요? 국가 거죠. 공유지는 지자체 거 아닙니까? 야들은 제한이 들어오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죠. 제한 받는 게 누구라면 행청이라니까요. 제한을 받기 싫잖아. 그럼 뭐 입히면 되네? 동의받으라고 했잖아. 국공지를 포함하면 반대하죠. 그럼 5분의 4는 절대로 안 나와요. 그 절대로 제한은 못 해,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제한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제한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누구 것만 계산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요 면적 5분의 4를 계산할 때는 누가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 5분의 4 또는 면적 3분의 1을 계산할 때 누구는 뺀다? 국공유지는 빼고 계산해요. 지금 문제입니다. 자, 제한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어. 제한 들어왔지? 그러면 제한받은 입안권자는 고민해, 안 해? 아니, 제한 들어왔으니까 제안이 제시가 됐잖아. 그러면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고민한다니까요. 고민할 때 도계위 심의를 받는 게 아니고 자문을 거칩니다. 뭘 거친다고요? 자문입니다. 제안 들어오면 심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자문을 거쳐서. 자, 결과 통보 안이 제시가 됐잖아. 그럼 제시한 안에 대해서 결과 통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요 얼마나 알려주게 되냐면 45일 안에 결과 통보를 해줘야 돼요. 며칠요? 45일. 며칠? 45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입안을 제안을 했잖아. 그러면 제안 들어왔으니까 제안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기초사해야 되겠지. 의견 들어야 되겠지. 증가 비용이 발생해서 안 했어. 했죠. 비용이 생긴다니까, 비용이. 그 비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켜야 하겠습니까? 시킬 수 있겠습니까? 시킬 수 있다. 비용은 이미 내놔서 안 내놨어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때 비용은 이미 내서 안 내서? 냈죠. 냈지. 세금으로 다 내놓은 거예요. 세금으로 다 내놨다고. 근데 비용을 왜 받느냐? 라고 했을 때, 비용 받는 걸 갖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비용을 받는 이유는요, 이 비용을 안 받으면 제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제한이 들어오면 제안서를 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봐봐. 제안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 요 제안서를 검토해서 이게 저희들이 비용이 발생하는데 터무니없는 제안이면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시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나 제안하겠어? 꼭 필요한 사람만 하겠어? 그래서 비용은 부담 시켜야 하는 게 아니고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입안 제한에서 잡아야 될 논점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고 갈게요. 자, 지역 주민들이 관리객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할 수는, 지역 주민들이 입안할 수는 없다.
입안은 안 되고 입안은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는 관리 계획은 총 5개 정해 있어요. 뭐 기, 지, 산업, 지구, 입체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하는데 이 중에서 기반 시설하고 입체 복합 구역에 대해서는 면적 얼마? 5분의 4. 나머지 면적 3분의 1. 요 면적을 계산할 때는 국 공유지를 지역 주민들이 제한하니까 국 공유지를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제외하죠. 제한 들어서 안 들어서? 들어왔죠. 고민할 때 도계위 심의를 거친다. 자문을 거친다. 자문을 거치고 결과 통보를 얼마나 해줘야 돼요? 45일이고 네가 제한한 내용에 대해서 증가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을 부담 시킬 수 있다. 끝. 그래서 주민들이 입안을 제한하든 직접 입안권자가 입안하든 어쨌든지 입안이 될 거예요. 입안된 내용을 누구한테 던져버린다? 결정권자. 결정권자 누가 하는 게 원칙이더라? 시도 대도시가 원칙 아닙니까? 고로 시도 대도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리를 결정할 때는 협의심의는 어떤 라인을 탄다? 지방 라인을 타죠. 그리고 짱깨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국장이 결정하죠. 이때는 어떤 라인을 탄다? 중앙 라인을 타였죠. 그래서 관리가 결정되고 결정했지. 그럼 결정권자가 뭐 해버린다? 고시를 해버린다. 관리계획은요. 결정권자가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안에 지형 도면을 만들어서 고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제서야 뭐가 발생한다? 효력, 구속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고시된 내용을 만다? 입안권자에게 송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송부 받았지? 받아가지고 마는데 공고 열람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고시해가지고 송부한 거예요. 외부로 고시하고 송부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송부를 받으면 그죠? 공고 열람하는 게 아니고 공고가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열람시키면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어떻게 요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본계획은 수립과 승인 끝. 광역은 지정, 수립, 승인 끝. 관리계획은 입안에서부터 결정고시를 한 단어처럼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같이 요라고. 결정권자가 뭐 한다? 고시 된 상태에서 송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할 필요가 없어. 고시된데 뭘.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열람시키면 되는 거예요. 뭐 화를 내노.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강조하는 거. 됐습니까? 다 해버렸습니다. 원래 수능 다 했어 지금. 싹 다 했어.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1개 또는 2개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거짓말 했는지 한번 가지고 있는 교재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기초사 나오죠? 뭘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광역도시기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돼요. 작성 방법 필요 없습니다. 자, 추가사항이 나옵니다. 자, 체크. 추가사항.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제취약성 분석을 포함한 조사를 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관리계획으로 입안한 지역이 도심지에 있어요. 도심지.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설명해 볼게요. 들어봐봐. 자, 이거는 이제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요. 어떤 프로세스, 절차가 있다니까요.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때로는 이 프로세스, 이 절차를 뭐 하는 경우가 있더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상식으로 접근할게요. 요 생략이라는 사유가 시험에서 잘 내요. 우리 시험에서 생략한다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나중에 9월쯤 되면요. 제가 이걸 생략하는 걸 왕창구리 모아가지고 한번 싹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근데 원리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프로세스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절차를 생략한대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집에서도 뭐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회사에서도 있고요. 국가도 그래요. 국가가 어떤 정책적인 내용들을 결정할 때 프로세스 절차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돼요. 왜냐면 그 프로세스 안에서의 통제를 다 받아야 돼요. 누군가한테 모든 권한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건 있었어도 안 되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절차를 거칠 때는 다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절차적인 부분들이 생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게 생겼대요? 여러분 집에서 어떤 사안들이 있더라 그러면 애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배우자, 그죠? 남편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그죠? 다 상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근데 그 절차 상의하는 것들이 때로는 생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경미한 경우지. 또, 이미 했다, 아이가. 그러면 생략해야 되죠.
이미 했으면 안 해도 되잖아. 했다 아이가 뭐 또 해. 그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제 이게 경제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경제활동 하는데 집에서 돈을 쓸 때는 서로서로 애들도 그렇고 배우자들도 그렇고 돈을 쓸 때는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써야 된다고. 그렇잖아. 그죠? 근데 애들이 편의점 가가지고 라면 사 먹을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먹어도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생략하잖아. 왜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건 경미하니까. 그죠? 그러고 뭐 했을 때는 오늘 라면 사 먹는 게 아니야. 라면을 사 먹는 게 아니고 애가 초밥을 먹는데 용돈이 3만 원인데 3만 원짜리 초밥을 먹는데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안 돼.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하여튼 한데 근데 이미 승낙을 받은 상태야. 그러면 돼 안 돼? 되죠.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틀,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큰 틀은 이 두 개의 틀 속에서 생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첫 수업에서 공법 공부하다 보면 생략 사유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온다니까요. 시험에도 꼭 냅니다. 반드시 필히 무조건 공법 40문항 중에서 생략하는 사유가 반드시 출제합니다. 반드시. 근데 이걸 안 틀려. 틀리면 안 돼, 이거. 뭐로 맞추면 되냐면 이거로 맞춰요. 이 두 개로. 이 두 개 가지고 지문을 해석하면 돼. 그러면 다 맞춰, 이거는. 맞출 수밖에 없어. 작년에 또 나왔어. 이거는.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만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해석을 계속 해드릴, 1년 내도록 계속 문장을 보면서 해석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자꾸 읽다 보면 외워지는 겁니다. 니 다 외워놔? 못 외운다. 내가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워놓어? 근데 나는 한 번도 안 틀린다. 절대로 안 틀린다. 그래서 그 원리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원리를 머릿속에 딱 가지고 볼게요. 자, 기초서 공통성에서 해볼게요. 이런 사유가 있으면요, 기초서를 안 해도 돼요. 첫 번째, 해당 지구 단위 계획이 어디에 있답니까? 도심지에. 기초서를 생략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도심지에 있대요. 그 도심지를 어디를 말한다? 상업지역과 그 연접지역을 말합니다. 상업지역과 연접지역. 왜 생략하냐면, 기초사는 그 지역을 막기 위해서 관리계획의 내용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도심지에 있대요. 도심지에 있으면 개발이 어떻게 됐네? 다 끝났네. 꼬로 할 필요가 없다, 아이가. 두 번째, 해당 지구 단위 계획에서 나대지 면적이 몇 %? 미달하다고요? 2%. 나대지 면적이 2% 미달한답니다. 해석할게요. 나대지가 뭐야? 나대지가 뭐예요? 그죠? 낮자가 벗을 낮자요. 개발이 안 된 토지예요. 그러면 나대지 면적이 2% 미달한다는 것은, 그죠? 이미 개발된 게 얼마란 이야기인데, 98% 이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개발이 안 된 토지가 2%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아이가, 경미하다 아이가, 꼬로 할 필요가 없다. 생략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도시공격시설 부지가 떠났다. 다른 법에 따라서 지역지구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다른 법에서 이미 지역지구 지정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돼 버렸어. 그러면 그거하고 일치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일치시키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기초서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바꿔줘야 되거든. 뭔 말이 됩니까? 세 번째, 네 번째,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을 봐요.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관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거기에 새로이 지정을 하는데, 지정하는 목적이 새로이 개발하는 게 아니래요. 관리하고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대요. 현상 유지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너비 몇 메다? 12m 이상짜리 도로를 설치하는 계획이 포함이 안 돼 있더라. 즉 현상 유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더라. 그죠?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이거.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떠났다 이거.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를 그대로 대체합니다. 똑같이 바꿔요. 그러니까 행위제한의 내용이 바뀝니까? 근거가 바뀝니까? 내용은 똑같죠. 그대로 바꾸니까. 근데 근거가 바뀌어요. 용도지구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러니까 본질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도시공격시설을 만다 해제합니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는데 다시 기초사 또 할 필요가 있나?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죠. 자, 외우지 마세요. 못 외운다. 못 외운다. 처음부터 못 외운다. 못 외우는 걸 자꾸 외우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이가. 객관식입니까? 주관식입니까? 주관식 시험 치는 분 있나요, 혹시? 객관식이야. 객관식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상업지역에 있으니까 개발 다 됐다, 아이가. 2% 미달하니까 경미하다, 아이가. 그 다음에 다른 법에 따라서 지역 지구 지진이나 개발 계획이 수립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된다, 아이가. 그죠? 단순하게 정비 또는 관리하는데 넓은 도로가 아니다, 아이가. 그대로 바꾼다, 아이가. 해제한다, 아이가. 라고 10번을 읽고 시험장에 갔다면 요중에 상기를 비틀어내겠지. 틀리겠어? 해석을 했는데 그걸 틀리겠냐고. 외우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암기는 반드시 뭘 수반하게 돼 있냐면, 암기는 반드시 뭘 수반해요? 암기는 뭘 수반, 이해를.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었으면. 암기는 망각을 수반합니다. 근데 시험 치는 날은 암기가 유지되는 날입니까? 다 잊어먹는 날입니까? 그거는 10년을 공부해도 똑같아요. 고등학생도 똑같아.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 고등학생도 시험 치는 날은 다 잊어먹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해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뭘 보고 5개의 지문을 보고 아까처럼 시내에서 작다이가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읽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들어와 있다고. 그죠? 그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사유는 공통생 사유. 그 다음에 환경성검토를 생략하는 사유가 있고, 적성평가생에서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한 개 한 개씩 나중에 또 요약집 정리하면서도 정리하겠습니다.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의견 들었어요? 의회한테 의견 들었죠? 주민한테 의견 듣고. 자, 주민 의견부터 볼게요. 주민 의견 정치 방법이 직접 들었습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까? 직접 들었죠. 국장시도시 양군수 입안권자죠. 관리계를 입안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 때는 무조건 뭐 된다? 반영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반영하여야 한다. 자, 다만이라도 중요한 게 나왔네요. 국방상, 국가안보상, 국가기밀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기밀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이건 기밀인데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게 국가기밀입니까? 동네기밀입니까? 그죠? 그래서 국가기밀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문제는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요겁니다. 기밀인데, 기밀은 입안권자가 판단합니까? 아니면 기밀을 다루는 사람이 기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그죠? 입안권자가 독자적으로 기밀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중앙행정관리장, 중앙행정관리장이니까 기밀을 다루는 사람을 말해요. 그게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고 안기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요청한 것만 해당한다. 그래서 기밀이라고, 그죠? 기밀을 다루는 중앙행정관리장이 이거 기밀이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 안 됩니다라고 요청한 것만 기밀이지, 입안권자가 독자적이면서 자의적으로 기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의견 정치 절차가 있는데, 절차는 보시면, 자, 공고열람, 보겠다. 1번. 관리기 주요 내용을 해당 매체에서 공고해라. 그죠? 당 지자체 공고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데다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14일 이상을 열람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견 제출.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열람기간 안에 입안권자에게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의견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죠. 자, 입안권자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열람이 끝나고 나서 며칠 안에, 60일 안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뭐 해준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공청에서 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대해서 결과 통보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죠. 그러면 재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는. 국장이나 도의사 갈 때는 대신 의견을 들으면 돼요. 자, 의회 의견 나옵니다. 국장시도시장 우수는 관리계획만 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회의 의견을, 다음 사항에 대해서가 포인트예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관리 계획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3개. 용광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변경이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기반시설. 그래서 용광대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동글동글동글 해두시면 돼요. 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동글. 하니까 책에다 동글동글동글 쓰면 안 돼. 용광대. 3개는 의회견을 들어야 한다. 근데 뭐 없죠? 지구단위계 없죠? 그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변경을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의회견 청취 절차가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특광시장 군수는 특광시 군 의회한테 의견을 들으면 되고 나머지는 송부를 통해서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주민의 입안 제한이 나옵니다. 자, 주민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할 때도요, 관리계획 도서하고 설명서를 먼저 첨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 산업, 지구, 입체. 기지, 산업, 지구, 입체. 자,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죠. 밑에. 관리계획 입안 제한한 자는 다음 부분에 따라서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말이 있죠. 동의 대상 토지 면적을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줄착 국공유지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하고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그죠? 요 2개는 면적 얼마의 동의를 받아라? 5분의 4, 면적 5분의 4입니다.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고, 이 면적을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도계위 심의를 거치라고 했습니까? 자문을 거치라고 했습니까? 자문, 동그라미. 적어 놓을래요, 밑에? 심의 X. 심의 아닙니다. 자문입니다. 결과 통보 기한이 며칠이에요? 45일. 비용은 부담 시켜야 합니까? 시킬 수 있습니까? 시킬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자, 개발진흥지구 입안 제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에서 여러분들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보류. 이건 나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용도지구를 배우고 그때 입안 제한할 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특이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모르는 분들한테는 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만히 좀 놔두시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배운 다음에 그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놔두세요. 그 다음에 결정 절차로 들어갑니다. 결정 절차로 들어가면 협의하고 심의가 있겠죠. 자, 합니다. 시도 대도시가 합니다. 그러면 협의심의 라인을,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가요? 지방 라인을 타겠죠. 국장이 합니다. 어떤 라인을 타고 갑니까? 중앙 라인을 타겠죠. 그래서 1번, 시도 대도시가 관리 결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국장이 할 때는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끝. 심의. 그 전에 시도 대도시가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국장과 추가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추가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 앞에다가 추가란 말을 좀 붙여줄래요? 추가 협의입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면서 상급기관인 국장과 추가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과 추가 협의를 하니까 국장이 뭔가 개입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볼게요. 시도 대도시가 국장이 입안해서 결정한 관리계획을 변경.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국장이 입안했는데 그 관리계획을 시도 대도시가 바꾸어. 그때는 일방적으로 바꾸면 안 되겠죠. 그때는 누구 협의해라? 국장과 협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 다음 중요한 사항에서는 미리 국장과 협의해라. 자, 국장과 협의하는 거 한번 볼게요. 광역도시계획 관련해서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관련해가지고 시도지사가 입안을 했어요. 그죠? 이의 관리계획을 시도가 결정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 누가 협의해야 된다고요? 국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데 해제 이후에 최초로 관리계획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어요. 과천의 어떤 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거든요. 그 해제된 지역에서 최초의 관리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죠? 그때는 누구하고 협의해야 된다? 국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 관리계획 중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관리계획, 국토교통부 령에서 별도로 그 기반시설의 종류에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하고 협의한다? 국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과 협의하는 경우가 이제 몇 개입니까? 3개 아니다. 4개다. 국장이 입안에서 결정한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이거는 법에 있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 몇 개? 3개. 그래서 요거는 체크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아직까지는 작년에 이게 나왔는가? 뭐 거의 잘 안 됩니다. 근데 아마 새로운 문제로 발굴될 수가 있는 파트입니다.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도 대도시가 결정할 때 누구 협의한다? 국장과 협의를 하더라. 그 다음에 심의로 넘어갈게요. 심의는 당연히 국장이 할 때는 어디 라인을 탄다? 중앙 라인을. 시도 가면요, 지방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너무 뻔한 거죠. 자, 그런데 건축위원회하고 도계위 공동심의를 받는 경우에서 원래는 어디 심의를 받게 되냐면요, 도시계획위원회 단독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건축위원회하고 도계위하고 공동심의를 받아랍니다. 느닷없이 뭐가 나왔어요, 지금? 건축위원회 나왔죠. 그러니까 뭐 관련 내용이 포함될까요? 그렇지. 건물 관련 내용이 포함되니까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심의를 받아란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출작, 누가요?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이나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뭐 관련 내용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 관련 내용입니다. 그럴 때는 건축위원회하고 도계위 뭘 거쳐야 한다?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때로는 협의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뭘 때 생략하는 데니까? 기밀일 때. 기밀. 근데 기밀은 항상 말씀드렸죠. 결정권자가, 입안권자나 결정권자가 판단해야 됩니까? 기밀을 다루는 사람이 기밀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관리계획의 변경 할 때도 협의심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나 의회의 의견 청취, 협의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다른 거는 기억하지 마시고요. 1번 동그라미하고 4번 동그라미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격시설 부지 면적이 5% 미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때, 그 다음에 도시적 범위가 넓어집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축소함에 따라서 용도지역 지구구역이나 지구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경미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때는 주민의 의견, 의회의 의견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1번하고 4번만 동그라미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 못 외웁니다. 시험에서는 1번과 4번이 가끔 가다가 지문으로 뜨거든요. 1번, 4번을 제외하고 지문으로 뜬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35번의 시험을 치르면서. 만약에 나오면 1사에서 나올 겁니다. 1번, 4번만 체크만 해두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고시 열람하면 됩니다. 누가 고시합니까? 고시를 누가요? 결정권자가 고시하죠. 그리고 송부해주면 받아서 열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만 칠까요? 국장, 시도, 대도시장은 내용을 마하고 고시하고 특광시장 군수에게 송부를 해서 일반인들에게 열람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결정권자가 고시합니다. 적어 놓을래요? 그럼 안 헷갈립니다. 결정권자가 고시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펜으로 적어 두시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효력.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죠? 구속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득권 보호라고 나옵니다. 요거 정리할게요. 기득권 보호입니다. 기득권 보호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 1분이면 되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관리계획이 입안되죠. 결정돼 가지고 고시가 됩니다. 언제 이러니까 2025년 1월 20일 날 결정 고시가 됐어요. 근데 결정 고시되기 전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았어요. 인허가를. 23년 5월 6일 날. 그러나서 이 형질 변경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24년 10월 8일 날. 그래서 공사가 현재 착수해가 공사가 현재 ING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관리계획이 뭐 돼버렸냐면 결정 고시가 돼버렸어요. 25년 1월 20일 날. 근데 관리계획 결정 고시 1월 20일 날 됐는데 1월 20일 날 결정 고시된 관리계획의 내용을 보니까 형질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된 겁니다. 1월 20일 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때 지금 현재 형질 변경 공사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10월 8일 날, 작년 10월 8일 날 착수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공사를 1월 20일 날 금지하는 내용의 관리계획이 만들어지면 공사를 스톱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가 있나요? 계속할 수 있다. 왜요? 계속하면 돼요. 답은 나왔어요. 계속하면 돼요. 왜요? 왜 기득권을 보여주는데? 공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답은 나와 있는데 왜 기득권을 보여주는데 이 말이지. 응?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맞다. 근데 왜 기득권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라고 하니까 왜 기득권을 보여주냐면요.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됐다고 해서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야가 지형 도면이 고시가 돼야지 이때부터 뭐가 발생한다? 효력, 구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속력이라는 것은요. 형질 변경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구속력은 그죠? 지형 도면이 고시되는 25년 3월 6일 이후에만 금지가 되는 겁니까? 그 이전 행위까지 소급해서 금지가 되는 겁니까? 그죠? 소급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소급효 금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은요, 소급해서 신체 자유나 재산권은 소급해서 침해하면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야는 공사를 막을 수 있다, 계속할 수가 있다. 끝. 구속력이 이때 생기니까. 그러니까 구속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구속을 할 수 있다고 좀 전에 배웠어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그러니까 공사는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사는 계속할 수 있는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내용이 시가와 조정구역이거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도 공사를 계속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공사를 계속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결정 고시가 되죠.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네, 이런 공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뭐가 된다?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계속하는 게 원칙인데? 그냥 하면 돼요. 기득권 보호기 때문에 기득권, 이미 득한 권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는 어떻게 계속한다고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어디에서는? 시가와 조정이나 수산자원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계속할 수 있다니까. 있는데 그냥 계속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줘야 돼요. 공사는 어떻게 계속하는 게 원칙이더라고요? 그냥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시가와 조정이나 수산자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관리계 결정 당시 임의를 한자로 바꿔봐. 임의가 기여. 사업이나 공사의 만자는 착수 한자는 착수를 한자로 바꾸면 이게 득고에 득고에. 착수했다는 것은 권리가 득해졌다 이 말이야. 재산권이 착수하니까 공사비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공사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형질비용 공사비 매득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재산권이 투입됐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미 착수한 공사는 관리계 결정에 관계 이시 없이 공사를 막을 수 있다. 계속할 수가 있다. 어디 계속하는데요? 밑에다가 계속 앞에다가 밑에다 적어 놓을래요? 그냥 계속할 수가 있다. 그냥이라 적어 놔요. 그냥 계속하면 돼요. 그런데 밑에 나오죠? 시가와 조정기나 수환자원 보호에 관한 시가와 조정기나 수환자원 보호의 줄작 관리계 결정이 있으면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뭐하고 사업이나 공사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광시장 구석에 뭐하고 신고하고 사업이나 공사를 막을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는 건 똑같아요. 기득권 뭐가 똑같은데 원칙은 어떻게 계속하는데 그냥 근데 시가와 조정이나 수환자 모에서 어떻게 계속한다고요?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형도면 고시하면 돼요. 지형도면. 아까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인데, 지형도면에서 체크할 거는요, 특광시장 군수인 이방권자는 관리계 결정이 고시되면, 어떤 지형도면을 작성하는지가 나오거든요. 출작, 저기 표시된 지형도에 관리계획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면 된다. 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줄쳐놓으면 돼요. 어떤 지형도면을 써야 된다고요? 저기 표시된 지형도입니다. 저기 뭐야? 지적이야. 그죠? 땅의 호적. 집은, 이게 지형도면은요, 형태도거든요. 등고 고저만 있으면 되는데, 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은 그냥 형태도만 쓰는 게 아니죠. 어떤 형태도를 쓰라고요? 저기 표시된 지형도를 써야 돼요. 저기 표시된. 지적. 그러니까 지번이나 지목 이런 것들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쓰라. 그냥 지형도면을 쓰는 게 아니고. 되십니까? 네, 됐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는 뭐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하면 됩니까? 관리계획도 이러면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5년마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공객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요, 2번 한번 봐봐요. 지자체장은 관리계획을 정비할 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서 결과를 반영하는데 도시공객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는 5년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 이거. 몇 년? 3년 안에 해당 시설 설치에 관한 관리계획 시설 사업의 전부 일부가 시행이 안 되면 도시공객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간이 몇 년이더라고요? 3년입니다. 이거는 체크 두셔야 돼요. 줄만 쳐놓으면 돼. 요거는 여기서 뭐 심각하게 공부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한 7, 8월 달 돼가지고 객관식 문제 풀이할 때 한번 딱 틀리면 됩니다. 도시공객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5년 이랬을 때 얘가 한번 틀리면 됩니다. 그러면 3년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막 각 잡고 막 줄치고 행패치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체크만 해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됐습니다. 공간 재구조계획이 나왔는데 공간 재구조계획은요 관리계획과 동일한데 공간 재구조계획은 뭐를 정하는 거냐면 밑에 요 체크해 볼게요. 도시혁신구역. 이거 보기만 보세요. 7번 보세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공객시설 입체복합구역 세 가지를 지정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더라? 공간 재구조화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41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교재 41 페이지를 봐라. 봤습니까? 41페이지에 보시면 관리계획 내용 8가지가 나오죠. 그죠? 6, 7, 8이 뭐야? 6, 7, 8. 그죠? 6, 7, 8. 6 뭐야? 자, 7번 봐라. 7이 뭐야? 7번 봐라. 그 다음에 8이 뭐야? 7번 봐라. 그러니까 6, 7, 8은 관리계획에 몇 번이에요? 6, 7,
8을 따로 빼가지고 공간 재구조 계획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언제 배울 거냐면요. 6, 7, 8에 있는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과 입체복합구역을 조금 이따 정리할 거거든요. 그때 이거 같이 배울 겁니다. 같이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보시는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간 재구조 계획은요, 90%가 관리계획 절차하고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자, 좀 쉬었다가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요, 용도 지역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